네, 경찰은 몇몇 범죄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수상한 남성 4명을 구금했고 그들의 짐을 조사했습니다. 누가 무죄인지 알 수 있나요? 대머리 남자는 왜 샴푸가 필요할까요? 손전등이 필요한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칫솔 없는 치약이요? 왼쪽에 있는 남자만이 수상한 점이 없는 것 같네요. 애는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도록 초대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끔찍한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날씨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애는 할머니가 수년 전에 물려준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반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애는 친구들에게 거실로 오라고 요청했어요. 나한테 매우 소중한 물건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 어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말해줄래? 메가는 하루 종일 방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다고 했어요. 월터가 말했어요. 난 차고에서 전기 기타를 연습하고 있었어. 마리는 앤에게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앤은 도둑이 누구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정전이 있었죠. 그건 월터가 전기 기타를 연주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앤은 소중한 물건이 반지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월터와 마리가 함께 반지를 훔쳤어요. 한 보석 가게 매니저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매니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문은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문을 열자 거기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매니저였어요. 누군가가 날 여기에 가뒀어요. 가게 조수 중 한 명일 거예요. 경찰관들은 그에게 직원들을 전화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요. 잠깐만요. 제 전화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여기 있네요.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전에 경찰은 그를 체포했어요. 왜죠? 만약 그가 방에 갇혀 있었고 전화가 카운터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했죠? 형사 토마스 데이비스는 겨울 저녁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검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창문을 통해 집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2개의 큰 가방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가 도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을 쫓아 달려갔지만 도둑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토마스는 범인이 이 집 중 하나에 숨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일까요? 왼쪽에 있는 집일 리가 없어요.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 위에 오른쪽 집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집만 남게 됩니다. 네이드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저녁 늦게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조심스럽고 조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네이든이 자정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네이든이 울타리를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였어요. 이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잠들지 않기 위해 네이든의 아버지는 TV를 켰습니다. 네이든의 할아버지는 책을 읽기 위해 거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할머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방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든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그를 보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이든의 엄마예요. 엄마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2명의 10대 자녀를 둔 한 가족이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거의 바로 해변에 있는 작은 방갈로에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작은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에게는 4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불러 용의자를 보도록 했어요. 어쩌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라진 10대의 엄마는 용의자들을 한번 훑어보고 아들 실종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누구였을까요? 실종된 10대의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입니다.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인 칼은 요란한 파티 도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사라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그를 발견했어요. 그 남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겨우 살아 있었어요. 사라는 즉시 앰뷸런스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칼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사라를 신문했을 때 그녀는 오빠가 몸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갔는데 얼마 후 사라는 소음을 듣고 오빠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칼이 미끄러져서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힌 게 틀림없어요. 경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동생은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먼저 사건은 시끄러운 파티 중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는 수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칼은 또한 화장실 반대편 싱크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쓰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여동생이 그럴 수 있죠? 이 그림을 보고 누가 미래에서 왔는지 맞춰보세요. 석기 시대에는 손전등이 확실히 없었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제니스, 브라이언, 테레사, 숀, 그리고 로이는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점심 도시락을 보관했어요. 금요일에 제니스는 집에서 가져온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녀의 점심을 먹었네요. 누구였을까요? 브라이언일 리가 없어요. 책상 근처에 젖은 우산이 있는 걸로 봐서 방금 밖에서 들어왔어요. 테레사는 비건 채식주의자라서 치즈도 베이컨도 먹지 않습니다. 로이는 다이어트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칼로리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그렇다면 션이 제니스의 샌드위치를 훔쳤다는 뜻이에요. 나쁜 사람이네요. 조가 출근했을 때 그의 금고가 열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돈과 중요한 서류가 사라졌어요. 그는 즉시 친구 캘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가 도착했을 때 조는 그에게 말했어요. 직원 중 한 명인 것 같아. 틀림없이 내 열쇠를 빌려 금고를 열었을 거야. 캘럼은 조의 직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웨이는 전 이 금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물론 어떤 열쇠가 금고 열쇠인지도 몰라요. 오스틴은 말했어요. 저는 조의 조수예요.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휴가 중이었고 이제 막 돌아왔어요. 줄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제이크와 세라는 짐 빠지는 비즈니스 회의를 마친 후 호와 리조트에서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수영장 물이 얼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비춰진 모습과는 달리 여자는 사실 목걸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초능력이 뭔지 알아봅시다. 점수 기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A.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아침, 저녁, 밤, 오후?
고를 수가 없어요. B.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순간이동, 초스피드, 텔레파시, 엄청난 힘, 엑스레이 시야. C. 축하해요. 이제 그 초능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내 짱남 짱녀와 결혼한다. 지구를 지배한다. 부자가 된다. 사막의 운둔자가 된다. 사람을 구한다. D.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나요? 전 공손하고 중립적이에요. 친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전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 전 약간 내성적이에요. 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이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나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F. 마술사에게 크리스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골라보세요. 빨간 루비, 보라색 자수정, 흰 다이아몬드, 무지갯빛 오팔, 검은색 마노. G. 여러분의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사랑, 경쟁, 예술, 자연, 게임. H. 어떤 게 여러분에 관한 건가요? 난 유명해지고 싶어. 난 꽤 똑똑해. 난 야단법석을 피해. 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이기기 위해선 뭐든 할 거야. 이제 점수를 세고 여러분의 마법 능력을 알아보세요. 8에서 14점, 염력, 물체를 움직이고 조작하는 능력이죠. 15에서 20점, 원소 마법. 여러분은 불, 물, 공기, 그리고 지구를 조종할 수 있어요. 21에서 26, 사랑의 마법. 여러분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커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7에서 33, 최면술. 여러분은 매우 설득력 있는 환상을 만들 수 있어요. 34에서 40, 치유. 여러분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른 시간대에서 온 차가 보이나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만약 A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만약 옵션 B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도 그들을 돌봐주죠. 젬마는 약혼자인 마이크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식사를 끝낸 직후 마이크는 아팠어요. 젬마가 구급차와 경찰을 불렀어요. 형사는 식당 종업원을 신문했어요. 웨이터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냥 주문을 받아 주방장에 전달했을 뿐이에요. 설거지 담당은 자기는 항상 고급 빈으로 설거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주문에 따라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주방장이에요. 그의 사물함과 문신을 보세요.
그는 젬마의 전 남자친구예요. 질투심에 마이크에게 독을 먹인 거예요. 윌은 커피숍에서 일해요. 어느 날 그의 아내인 다이애나가 그를 방문하러 왔어요. 손님 중 누가 그의 진짜 아내일까요? 윌은 오른쪽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목에 비슷한 문신을 하고 있네요. 다른 여자들은 우연히 같은 이름을 한 랜덤 손님들이에요. 그레그와 그의 딸 미아는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산책을 나갔어요. 이 6명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커플이 부녀지간인가요? 맞아요. 미치광이 과학자 프레드는 우연히 미라를 되살렸어요. 그의 창조물이 박물관을 탈출했어요. 미라를 따라 프레드는 공원을 달려갔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프레드가 미라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안 왔다고 말했어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 명의 딸은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손을 보세요. 잉크 얼룩이 있어요. 만약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면 펜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리나는 역사가가 되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역사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카리나가 박물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카리나가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엘은 카리나와 그녀의 물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그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라일라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터커예요. 박물관에서는 전화 통화 금지예요. 무어 부인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딸들이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낮 동안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비가 오는 화요일에 부인은 퇴근해서 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샬롯이 2층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고 했어요. 인디애나는 빨래를 했다고 했어요. 폴라리스는 정원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을까요? 폴라리스예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밖에 비가 오는데 왜 물을 주죠? 캘럼 형사는 흡혈귀와 엘프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는 흡혈귀가 동네 왼쪽 편에 있는 빨간 집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족을 자세히 보고 흡혈귀를 찾아보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거울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사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프를 찾아봐요. 엘프는 동네의 오른쪽 편에 있는 녹색 집에 삽니다. 캘럼 형사도 이 건물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겨우 2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엘프는 누구죠? 이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그의 귀가 뾰족해요. 미첼 씨 부부는 경찰을 불렀어요. 부부는 사립학교 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도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3명의 10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누가 미첼 씨 부부의 아들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학생이에요. 미첼 씨 부부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피버스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두 나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관원들은 매일 그의 가방을 검사했지만 금지된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피버스가 분명히 무언가를 밀수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세관원들이 옳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나요? 보세요. 피버스는 매번 다른 자전거를 탔어요. 그는 세관원들 코 앞에서 자전거를 밀수했어요. 아담스 부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출 금지와 TV 시청이 허락되지 않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TV가 켜져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TV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세레니티는 정원에 있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화단을 손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크레시다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버렛은 차고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세레니티입니다. 아무도 정원에서 드레스를 입고 일하지 않아요. 또한 그녀는 완전히 깨끗한 데다가 정원 도구도 없어요. 올리버는 짐을 잘 못 쌉니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요. 오늘 그는 숲으로 캠핑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어요. 그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여행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세요. 보세요. 전기주전자가 있어요. 숲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집에 두고 가도 됩니다. 이제 올리버가 주말을 부모님 집에서 보내기 위해 싼 짐을 보세요. 어떤 게 필요 없을까요? 큰 수건이 2개 있어요. 부모님 합니다. 그리고 비키는 영화관에서 야근을 했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릴리예요. 밤새 비가 왔으니 공원에서 별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다른 꽃을 찾을 수 있나요? 왼쪽 구석에 있는 이 작은 거예요. 4명의 미인대회 결승 진출자들이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헬렌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브닝 드레스를 망쳐놓았던 걸 알게 되었죠. 헬렌은 다른 여자들을 신문했어요. 코트니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건 스타일리스트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니퍼는 기자들과 얘기하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켈리는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누가 헬렌의 옷을 망쳤죠? 제니퍼예요. 그녀의 머리를 보세요. 가위가 숨겨져 있네요. 부모님이 시골에 가서 아들인 짐과 애견 척 둘을 하룻밤 같이 있게 했어요. 금요일 밤이었고 짐은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죠. 그는 친구 3명을 초대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척이 손님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은 개를 부모님 방에 가두었어요. 30분 후 짐은 척이 잘 있나 보려고 갔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심지어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짐은 손님들을 신문했죠. 롭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노라는 거실에서 틱톡 춤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댄은 짐과 함께 부엌에서 간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개를 훔쳤나요? 짐의 부모님이 장난친 거예요. 보여요? 덤불 속에 숨어 있는데 개도 같이 있네요. 그림을 보세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원숭이들을 보세요. 이 중 3마리는 다른 원숭이들과는 달라요. 보이나요? 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있어요. 이 녀석은 바나나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숭이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간호사인 조이는 흡혈귀가 병원에 침입했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병동을 조사하는 동안 조이는 복도에서 3사람과 마주쳤어요. 줄스, 샘, 그리고 데비예요. 조이가 이 중에 누가 진짜 뱀파이어인지 알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데비는 남자친구 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얼굴에 온통 빨간 립스틱을 발랐네요. 보세요. 몰래 손을 잡고 있잖아요. 샘 또한 얼굴과 목에 데비의 붉은 립스틱 자국들이 있네요. 그리고 줄스는 빨간 얼룩이 있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어요. 헌혈한 피를 훔친 것 같네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첫 번째 죄수예요. 그의 교도소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수는 아직 자물쇠를 열어야 해요. 이 여자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 중에 도둑이 있어요. 범인을 밝힐 수 있나요? 세 번째 여자예요. 그녀는 네 번째 여자의 폰을 들고 있어요. 그녀의 초상화가 휴대폰 케이스에 인쇄되어 있네요. 낸시는 오랫동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방문하는 걸 꿈꿔왔어요. 마침내 그 전시가 그녀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낸시는 3명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가자고 초대했어요. 하지만 다들 거절했어요. 웬디는 콘서트에 간다고 했고 이미 표도 샀다고 했어요. 셰넌은 아파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키는 동생을 댄스 학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낸시는 속상해서 전시회에 가는 걸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어요. 몇 시간 후 낸시는 친구들의 SNS를 훑어보다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셰넌이에요. 웬디가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 속에 있네요. 아침에 질 박사는 병원에 도착해 새로운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병동으로 갔어요. 질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환자 중 한 명이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환자예요. 사진 속에 있는 여자의 머리색은 그녀의 것과 달라요. 다니엘 형사는 호텔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가장 비싼 방을 털었어요. 형사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지만 의심스러운 건 못 보았어요. 그는 호텔 투숙객들을 신문했어요. 캐런은 그에게 극장표를 보여주며 전날 오페라를 보러 갔었다고 말했어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슬라임 투성이네요. 땅은 부드럽고 움직이고 있어요. 주위에 움직이는 벽을 느끼면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잠시 후 멀리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의 선장이며 방금 강력한 크라켄에게 잡아먹혔어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뒹굴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음 발을 디딜 때 큰 나무 조각이 지나치면서 여러분을 거의 쓰러뜨릴 뻔해요. 그 나무 조각은 크라켄이 삼킨 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전체 선원들을 산채로 삼켰기 때문에 선원들도 이 짐승의 뱃속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계속 비명소리를 따라가요. 여러분은 식도처럼 보이는 다른 길로 인도하네요. 나무 조각을 잡고 끈적끈적한 안쪽을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두워서 셔츠에서 천 조각을 찢어 커다란 널판지에 싸서 불을 붙여요. 이 임시 횃불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에 있는 큰 정맥들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정맥에 사람이 3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후
여러분이 발견해 바닥에 보관했던 보물들을 포함해 배에서 나온 더 많은 잔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어둡고 냄새나는 내부에서 선원들을 찾고 있어서 저 거대한 금더미들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각각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터널이 주변에 있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해요. 입으로 도로 기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은 직감을 믿고 슬라임과 다른 액체들로 덮인 가장 작은 터널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해요. 횃불은 나중에 다시 쓰게 불어 집어넣어요.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잠시 갇히게 돼요. 크라켄은 아직도 헤엄치고 있지만 지금은 휴식을 취하듯 멈췄어요. 거대한 정맥과 혈관이 느려지고 여러분이 기어가고 있는 살의 터널은 더 넓어져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액체 웅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큰 통로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산이 옷을 통해 타들어간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크라켄의 뱃속 중 한 곳에 있어요. 셔츠를 벗고 널판지 위에서 노를 저어 산성 호수를 건너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갑자기 크라켄이 행동을 개시하고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널판지를 붙잡고 눈에 산이 들어가지 않게 떠 있어야 해요. 눈을 감아요. 이제 여러분은 소화가 일어나는 위아래로 더 멀리 던져졌어요. 여기는 산이 더 강해서 안에 있는 건 뭐든 녹여요. 냄새가 지독한데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멀리 선원들 중 일부가 작은 섬의 한가운데에 발이 묶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몇몇 상어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뚫고 가면서 선원들에게 당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나무 조각에 올라타서 그들을 향해 노를 저어요. 이번엔 위산이 나무를 녹이고 있어요. 운 좋게도 선원 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판자를 던져줘서 그 판자 위에 올라타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요. 해안으로 올라가요. 모두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하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출구는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더 많은 물이 많은 해양 동물들과 함께 스며들고 있어요. 산의 농도가 상승하고 있고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요. 잠시 후 크라켄이 산성수 주변을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커다란 흑동고래를 삼켜요. 그게 크라켄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이 움직이면서 모두를 내던져요. 여러분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래 위에 올라타 고래를 꽉 붙잡아요. 크라켄은 어떻게든 고래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의 안쪽 벽은 고래를 밖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과 선원들은 여전히 고래를 붙잡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 않네요. 마침내 크라켄은 고래를 뱉어내고 해저로 헤엄쳐가요. 새로운 닥친 도전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고래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밀어 올려줘요.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도 숨쉬러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선원들 중 몇몇은 배에서 흩어진 조각들을 잡고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각 하나에 헤엄쳐 올라타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선원들은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최악인 건 상어가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물 밖에 있기 위해 널빤지 위로 올라가요. 어느새 상어 지느러미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밤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모두들 모든 널빤지를 모아 고쳐 태양을 향해 노를 젓기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모든 선원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요. 태양은 찌는 듯이 뜨겁고 다들 기운이 없어요. 마실 신선한 물도 없어요. 먹기 위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상어와 크라켄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선원 중 한 명이 멀리서 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환호하고 서로 껴안고 노를 저어 그곳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에 섬에 도착해서 모래에 손을 쑤셔 넣어요. 누군가는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래와 야자수를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뭔가 이상해요. 새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새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전에 이곳에 와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섬의 중심으로 이동해요. 섬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이 피어져 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섬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 작아요. 모닥불 외에 방문한 사람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나무 위로 올랐고 물이 섬을 덮쳐요. 멀리서 물속에서 커다란 형상이 나타나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바다거북이에요. 지금까지 거대한 바다거북 등에 타고 있었어요. 물을 우아하게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몇 시간 후에 멈춥니다.
선원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 오두막을 짓고 불을 지펴요. 여러분은 멀리 바라보며 지평선에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내다봐요. 휴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요. 멀리서 여러분은 크라켄이 헤엄치며 거북이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에 비하면 크라켄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신발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다음날 여러분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거북이 등섬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동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이국적인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동물들은 여러분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섬을 잘 보기 위해 나무와 덩굴로 덮인 산의 정상에 도달해요. 모든 걸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고 바로 아래 땅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다른 탐험가들이 남긴 발굴 도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선원들을 불러 모아서 구멍으로 달려가요. 그곳에 가기 위해선 덩굴을 지나서 도선적인 지형을 넘어야 해요. 중요한 질문은 만약 이 섬의 바닥이 거대한 거북이의 등껍질이라면 이 구멍은 어디로 향할까? 라는 거예요. 현장에 발을 들여놓으니 버려진 많은 도구들과 계획들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의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요. 선원들을 불러 모아요. 모두들 장비들을 집어요. 또 다른 무서운 질문은 그들이 왜 이 장비를 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을 연구해 봅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진술하고 있는데 아무도 마지막 단계를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여러분은 구멍을 내려가 바닥을 향해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시멜로를 구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성냥을 사용했을까요? 셀리의 성냥을 사용했어요. 매니큐어가 말라서 성냥이 방수가 되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깨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이에요. 수자는 아들들을 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두 빨강머리예요. 3명만 빼고요. 3명만 빼고 모두 금발. 3명만 빼고 모두 갈색머리. 그리고 3명만 빼고 모두 분홍머리예요. 수자는 아들이 몇 명일까요? 네 명입니다. 빨간머리 1명, 분홍머리 1명, 갈색머리 1명, 금발 1명입니다. 리사는 유명한 톱 모델이었어요. 그녀는 화보 촬영 중 탈의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모델의 매니저는 매우 걱정했고 리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리사의 화장을 해주었지만 리사가 아무것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는 탈의실을 유기농 비알레르기 제품으로 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의 주요 라이벌인 노라는 하루 종일 촬영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누가 범인일까요?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날 리사가 삼킬 수 있었던 건 립스틱뿐이었어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나요? 소녀는 덜 위험해요. 2층에 앉아있고 아래에 수영장이 있어요. 남자는 좀 더 위험해요. 그가 앉아있는 건물이 더 높아요. 하늘에 있는 구름과 비행기가 보여요. 한 그릇에 레몬이 5개 들어있습니다. 그중 3개를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레몬이 몇 개 있나요? 가져간 레몬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제럴드 왕에게는 테레사라고 불리는 매우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4명의 왕자들이 테레사와 결혼하기를 바라며 왕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특별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테레사는 사방이 70m인 방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방의 각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테레사의 손을 만진 최초의 왕자가 그녀의 남편이 될 거예요. 왕자들은 자리를 떠나거나 손이나 재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들 중 한 명이 즉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는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테레사,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는 테레사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했고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매니저 조지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가 일하는 슈퍼마켓에 방금 도둑이 들었다고 했어요. 조지는 서둘러 복도로 들어갔고 식료품 코너에 임산부 4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지는 여자들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도둑을 알아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바구니나 카트가 없는 사람은 오른쪽 여자뿐입니다. 그 여자는 가짜 배에 식료품을 담았어요. 여러분이 문도 창문도 없는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방을 상상하지 마세요. 빅토리아 부인은 손자 릭의 18번째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손자를 방으로 불러 금고를 보여주고 열쇠가 들어있는 코르크 마개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이건 내 금고의 열쇠란다. 네가 금고를 열 수 있다면 그 안에 든 돈을 다 가져도 좋아. 하지만 코르크 마개를 뽑거나 병을 깨지 말고 열쇠를 꺼내야 해. 행운을 빈다. 릭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퍼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르크 마개를 병 속에 밀어 넣으면 쉽게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자의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가방을 다른 손에 들고 있어요. 에이미는 이웃을 짝사랑했어요.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동네 마녀 셀리에게 갔습니다. 셀리는 보라색 사랑의 묘약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보름달 밤에 셀리는 할머니의 사랑의 묘약 제조법이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재료를 제외하고 모든 재료를 섞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제조법이 적힌 종이를 벽난로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셀리는 절박했어요. 마지막 재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묘약이 보라색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가장 먼저 몸 주위가 약간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마치 부드럽지만 무거운 담요 아래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아무것도 하기 귀찮아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 담요를 옮길 힘을 내요. 눈을 뜨니 이상해요. 어떤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눈을 비비고 싶은데 손 대신 촉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겁에 질린 것과 크라켄으로 변한 것이 믿기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어 볼까요? 며칠 동안 존재에 관한 공포, 당혹스러움, 그리고 완전한 광기를 겪은 후에 마침내 진정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가장 무서운 해양 괴물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자, 그 무거운 담요는 수압이었어요. 여러분이 숨어있는 깊이에서는 엄청나죠. 이걸 견딜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어요. 거기로 승용차를 가져가면 무거운 물의 무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크라켄이에요. 어떤 자보다 강하죠. 여러분의 몸은 이런 환경에서 붕괴되지 않아요. 두꺼운 탄력성이 있는 피부는 어떠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 강한 근육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긴 파란 빛이 나요. 너무 깊이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수압 때문에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망원경의 렌즈처럼 수면에서 오는 빛을 포착할 수 있는 거대한 눈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 깊이에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야간 두시경 장치 같은 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푸른 빛을 볼 수 있죠. 이 깊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무거운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죠. 몇 마리 물고기와 침몰한 배들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는 바다 생물들은 꽤 특이해요. 아귀들이 있고 온갖 모든 종류의 투명한 오징어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기선 대왕 오징어가 유일한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들에겐 왕과 같은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해저 가까운 곳에서 노는 건 꽤 지루해요. 자고 먹는 게 다죠. 더 많은 간식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헤엄쳐가는 게 최선일 거예요. 올라오니 여러분 주변의 물이 더 밝아져요. 점점 더 많은 햇빛이 이곳으로 도달해요. 그리고 드디어 바다의 다른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거북이, 상어, 해파리, 문어, 가오리는 여러분을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도망가요. 해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요. 해파리는 신경 안 써요. 식사할 곳을 찾다가 물고기 떼를 발견해요. 좋아요, 여기 점심거리가 있네요. 식사를 마친 후 재미로 물고기와 돌고래를 겁주면서 그곳에 머물러요. 촉수를 조절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10개나 있죠. 여러분이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손에 있던 손가락들이 당구 큐대만큼 커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은 촉수를 보잉 승객기만큼 길게 늘릴 수 있어요. 또 빨판도 있어요. 어떠한 생명체도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잡을 수 있어요. 촉수 덕분에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먼저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것들을 함께 누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강한 물줄기는 모든 물고기를 옆으로 밀어내요. 흰 긴수염 고래가 있네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선 강아지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영하고 먹고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을 겁주고 그게 다예요. 인생이 좀 지루하네요. 그리고 얼마 오래 지속될까요? 100년, 1000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가요. 밝은 햇빛에 눈이 거의 멀 뻔했네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요. 물이 조용해요. 바람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앞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와, 돛이 달린 커다란 나무 배네요. 마침내 재미를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에 대해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를 향해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꽤 무서워 보일 거예요. 그물에 걸렸어요. 얇아서 쉽게 뜯어서 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가판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달려요. 이봐요, 여러분 어디 가요?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엄청 작아 보여요. 어부들은 여러분에게 작살과 도끼를 던지지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무 가판에 촉수를 하나 올려놓고 실수로 그걸 부러뜨렸어요. 배 전체가 성냥갑처럼 부서지기 쉬워요. 네,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돌아서다가 실수로 배를 뒤집어요.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그들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촉수가 충분히 있어요. 모든 낚시꾼들을 잡았는데 그들의 눈에서 공포가 읽혀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를 다시 물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가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 다음 배를 밀어내고 육지를 향해 헤엄쳐가요. 하지만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구한 선원들이 어떻게 거대한 괴물을 만나 살아남았는지 모두에게 말해줄 거예요. 모두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말할 테지만 아무도 여러분이 그들을 구했다는 건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바다 깊은 곳으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수도꼭지에서 싱크대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주변의 희미한 섬광을 봐요. 오, 흥미롭군요. 헤엄쳐 올라가 네오가 여러분을 깨웠다는 걸 깨달아요. 꽤 심각한 것 같아요. 하늘은 검고 파도도 엄청나요. 이 혼란 속에서 큰 배가 항해하는 게 보여요. 이 배는 여러분이 전에 봤던 것과는 달라요.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화물선이라서 돛이 없어요. 여러분이 몇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탑승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채고 신호탄을 발사해요. 밝은 빨간색 불빛에 눈이 멀어요. 여러분이 촉수를 펼쳤고 실수로 배를 밀었어요. 배는 무겁고 뒤집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기술이 발전한 것 같네요.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촉수로 배를 잡아주려고 하지만 탑승해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은 그들의 반응을 이해해요. 거대한 괴물이 어둠의 심연 속에서 나와 그들의 배를 움켜쥐었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걸 보는 건 썩 기분이 좋지 않기에 헤엄쳐 떠나기로 해요. 기분이 상한 채로 해저 근처에 숨어 있어요. 알고 보니 크라켄이 되는 건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물고기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지만 물고기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여러분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 외롭다고 느껴져요. 점심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봐요, 크라켄씨. 제 말 들리세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서 겁에 질려 몸서리를 쳐요. 누가 그랬죠? 플라잉 더치맨에 대한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던 건가요? 방금
귀신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들었나요?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이해합니다, 크라켄 씨. 그러니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오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몇 분 후에 여러분은 물 밖으로 나와 거대한 비행선을 봐요. 수면 위에 바로 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환상적인 건 가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과 동정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중 이상한 헬멧을 쓴 남자를 눈치채요. 안녕하세요. 이 텔레파시 장치 덕분에 당신과 대화한 사람이 저예요. 당신도 뭐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들을게요. 24세기예요. 사람들은 동물과 물고기가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발명했어요. 그들은 거의 모든 생물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본능에 따라 산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뇌 활동을 감지했어요. 바로 여러분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마침내 수세기 동안의 외로움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은 화성의 커피숍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곳은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화성에서의 삶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료가 나오자 그걸 홀짝홀짝 마셔요. 아직까진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네요. 얼굴을 가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커다란 후드티가 달린 망토를 입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부딪혀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음악이 멈추고 이제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봐요. 숨거나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음흉한 눈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음료를 홀짝거려요. 수염을 기른 늙은 남자가 여러분의 존재에 놀라면서 앞에 앉아요. 그럼 사실인가 보네. 아무도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지 않았지. 그가 말해요.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마셔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여러분 주위로 모여요. 다른 남자가 말해요. 그럼 어떻게 우주 크라켄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건지 이야기 안 해줄 건가요? 다들 놀라서 숨을 헐떡거려요. 아무도 크라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만 빼고요. 계획은 이 행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주선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메신저를 찾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제 모두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령은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쏠렸다는 걸 알고 도망쳤어요. 후드티를 뒤로 젖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요. 이틀 전, 여러분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 깊은 우주로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주의 모든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단독 우주선을 갖고 있죠. 나머지 장비를 준비하고 연료를 주입해요. 모두가 여러분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은 아주 오랫동안 우주에 떠 있으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것과 같은 작은 배는 그것의 예민한 후각과 시야를 몰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배들은 파괴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크라켄을 찾아서 연구하는 걸 임무로 삼았어요. 만약 그것의 방법과 패턴을 배운다면 없애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작별 인사를 하고 여러분은 이륙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아주 먼 길이 될 거란 걸 알죠. 아마 3일 정도 우주의 공허 속에 있을 거예요. 짧은 영상을 봤지만 그게 정확히 어디서 자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잠을 자는지조차도요. 음악을 틀고 우주선을 자동주행 속도 유지 장치에 맞춰요.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메모를 하고 스스로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설정해요. 또 밖에 움직이는 모든 걸 녹화하는 카메라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주에 떠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기 위해 열감지도 하죠. 몇 시간 후 화성의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 적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요. 숨을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가끔 같은 작은 우주선 몇 척이 지나가요. 그들은 여러분이 크라켄으로 더 멀리 가는 걸 지켜봐요. 크라켄에 대해 경고해주는 기계로 동력을 받는 많은 부유 표지판들이 보여요.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하고 집에 있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비디오 일지를 시작해요. 아직까진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하고 어두워요. 몇 시간이 흘렀고 그저 허허벌판에 떠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거의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센서에서 뭔가가 잡혀요. 근처에 살아있는 큰 물체가 보여요. 불을 끄고 배의 속도를 늦춥니다. 녹화를 다시 시작하고 모든 걸 설명하면서 혼잣말을 해요.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 옆으로 비켜서 떠다니는 바위에 매달려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빛나는 해파리 같은 생명체들이 무리를 지어 떠다녀요. 열 센서에서 이건 큰 물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은 생명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 생물들은 크라켄의 주요 먹이 중 일부예요. 그래서 아마 크라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 거예요. 몇 분 후 생물들은 떠내려가고 항해를 시작하고 다시 불을 켜요. 몇 시간이 더 지났고 크라켄은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휙하는 뭔가가 배를 흔들고 여러분은 항로를 약간 벗어나게 돼요. 커다란 물체가 열감지 센서를 뚫고 떠났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카메라에 잡힌 게 있는지 계속해서 되감아 재생 설정을 확인해요. 자세히 보려고 하지만 그냥 돌풍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주에는 바람이 없으니 이상한 일이죠. 열 센서를 확인하고 크라켄처럼 생긴 큰 물체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걸 알아차려요. 아직 주변에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의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시스템에는 몇몇 DNA 입자가 있고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잠시 후 크라켄의 피부가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보여져요. 이것의 피부는 두껍고 여러분이 접해본 어떠한 생물에게도 없는 우주 형광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스템은 계속해서 연구해요. 잠시 후 크라켄이 레이더에서 벗어나 사라져요. 그걸 찾으려고 한 바퀴 돌아요.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미 그것의 크기와 피부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간신히 잡은 몇몇 영상도 봐요. 그쪽으로 계속 운전하면서 뭔가를 보려고 투광등을 열어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크라켄이 피부색을 바꾸고 바로 앞에 나타나요. 그것의 큰 촉수가 근처의 우주 파편들을 채찍질하면서 주위를 순식간에 움직여요. 버스만큼 큰 눈이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봐요. 입을 벌리니 날카로운 이빨이 그라인더처럼 빙빙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주선을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큰 부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경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색이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해요. 무중력 우주 환경에서 움직이기 위해 약간의 액체를 내뿜어요. 스스로 발사될 때까지 여러분을 향해 움직여요. 우주선은 보호를 위한 자동 포스 필드가 있지만 크라켄의 강력한 이빨은 견뎌낼 수는 없어요. 몇 초 후에 쉴드가 부서지고 우주선은 나선형으로 다른 행성으로 내려가요. 늪지대에 추락했어요. 우주선은 살아남았지만 이륙할 수 없어요. 크라켄 분석이 준비됐어요. 크라켄은 숨쉬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DNA가 진화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이제 그게 여러분의 포스 쉴드를 물었으니 비슷한 성질의 바이오 포스 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적응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질적인 행성에 추락했어요. 안전 수트를 입고 환경을 관찰해요. 대기는 질소와 유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가서 걸어 다녀요. 지구와 비슷한 중력을 갖고 있네요. 늪을 모험할 때 여러분의 우주선이 잡은 것과 비슷한 작은 피부 입자들을 보기 시작해요. 밑에 있는 액체는 수트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것 같은 액체여서 그냥 맴돌기로 해요. 나무들은 이상하고 대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디에도 생명체의 흔적은 없어요. 갑자기 행성의 중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분화구를 보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니 여러분의 것과 비슷한 우주선들이 보여요. 크라켄이 우주선들을 항로에서 이탈시켰고 모두 이 행성에 추락한 것 같아요. 그중 많은 것들이 온전해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완전히 말살되었어요. 센서가 다른 신호를 감지해요. 중앙에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를 감지해요. 더 가까이 가려고 해요.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땅밑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위를 피하려고 몸을 숙여요. 갑자기 커다란 촉수가 튀어나오고 또 다른 촉수가 또 튀어나옵니다. 스스로 몸을 휘두르며 열린 곳으로 기어가요.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이 크라켄은 10배 더 크고 심지어 달라 보여요. 그게 여러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있다는 건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찾으려고요. 행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우주선에 충격을 가해요. 시동 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한 조각에 빠져 있어요. 다른 버려진 배를 찾아서 필요한 부품을 꺼내서 우주선에 꽂아요. 수트에는 공구 없이도 우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자동 수리 기능이 있어요. 몇 분 후 이륙할 준비가 되었어요. 우주선은 손상되었지만 파워를 올리고 이륙해요. 간신히 크라켄을 슬쩍 지나쳐요.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주 크라켄이 맞기 전에 그들은 생방송 수신을 중단했어요. 갑자기 알람이 울리며 크라켄이 도착했다고 경고해요. 다들 당황해서 도망가요.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횡설수설이지만 크라켄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환영을 보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걸 알고 여러분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유람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이 간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들 치우고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당황해서 밖에 있는 주가판으로 달려가요. 슬리퍼와 샌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지만 주변에 사람은 없어요. 난간 위로 몸을 구부려 보니 유람선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맨 처음 추측은 모두들 어떤 이유로 어딘가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장에게로 가요. 통제실에 도착하기 전에 길고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야 해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군가가 배를 정속 주행 제어로 설정해 놨어요. 몇몇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서 펼쳐져요. 시나리오 1번은 여러분이 잠든 동안 다른 모두가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장난을 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배 어딘가에 분명히 숨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 멋진 파티와 케이크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두가 유람선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배가 우연히 탑승해 있던 동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4차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두고 간 거죠? 세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모두가 근처에서 더 좋은 유람선을 발견하고 더 좋은 걸 타기 위해 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걸 그냥 깜빡한 거죠. 하지만 왜 물건을 남겨두고 음식은 먹다가 만 걸까요? 여러분은 제어 장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해보지만 그냥 무작위의 장치와 반짝이는 빛들 뿐이에요. 공부할 팝업 매뉴얼도 없지만 꽤 빠른 와이파이는 있어요. 노트북을 켜서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빠르게 검색해요. 여러분은 금방 배가 안전한 모드에 있고 물이 너무 거칠어질 때를 감지하는 자동 센서가 있다는 걸 알아내요. 소셜미디어를 열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보려 하지만 폰에 접속이 안 돼요. 케이블로 연결된 노트북만 작동돼요. 본토와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어요. 전화를 걸어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요. 갑자기 알림이 떠요. 휴가 중이거나 고향에 있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배경만 있어요. 여러분만 빼고 모두가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3개로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요. 유람선의 세부 사항 중 일부를 확인하다가 가장 가까운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1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도를 보고 나서 나흘만 가면 되는 작은 외딴 섬을 보게 돼요. 이 유람선은 시속 37km인 20노트로 여행해요. 그런 동안 여러분은 배를 조사하고 멋진 장소들 중 몇 군데로 들어가 봐요. TV 광고에서 사람들이 없는 유람선의 텅 빈 배경을 보여줘서 좀 외로워 보여요. 7일간의 유람선 여행에서 큰 선박은 4,080kg의 상추와 24,000kg의 계란을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유람선에서 하루에 2,000개의 스테이크와 1,000개의 구운 감자가 소비돼요. 기술적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음식과 재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안내 대석에 가서 인터폰 라디오를 통해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저기요. 귀뚜라미 소리만 나네요. 좋아, 이게 무슨 장난이라면 재미없거든? 이제 나와도 돼. 난 간식 먹으러 선착 내려갈 거야. 대답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 아래 갑판으로 가기로 해요. 하지만 내려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확인해봐요. 아이스 스케이트화를 신고 잠깐 빙판을 돌아봐요. 귀찮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 후 게임룸을 확인하고 아케이드 게임을 해요. 카운터에 있는 동전을 쓰고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해요.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큼한 음료를 마시고 경치를 즐기기로 해요.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꼭대기 갑판에 앉아서 가장 큰 선베드를 잡아요. 바닷 물결이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거기서 잠들었다가 밝은 태양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깨요. 뭘 할지 생각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녀요. 골프채를 잡고 스윙을 날리기 시작해요. 바다에 공을 빠뜨리고 지루해질 때까지 계속 놀아요. 그러다 보니 옆길로 샌 걸 깨닫고 배 아래 갑판으로 가려고 해요. 뒹구고 있던 출입증으로 직원 전용 문을 확인해 봅니다.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전력이 들어오지 않아서 손전등을 들고 방을 둘러봐요. 승무원들은 보통 공유 2층 침대가 있는 기숙사 스타일의 방에서 살아요. 직원 식사를 위한 공용 공간이 있고 다른 오락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요. 주요 레스토랑에 음식을 차리는 주방도 아래쪽에 있어요. 모든 방이 똑같아 보여요. 기관실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으스스해요. 파이프가 척허덕거리고
아무데서나 터지는 소리가 나요. 불이 깜박거려요. 여러분이 방에서 주운 손전등을 들고 움직이는 동안 그림자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거기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불러붙지만 들리는 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위 가판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모든 게 똑같아 보여요. 뛰면서 당황하기 시작해요. 뭔가에 걸려서 손전등을 잃어버려요. 너무 어두워요. 발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해요. 손을 벽에 대고 주변을 탐색해 보려고 해요. 복도 끝에 밝은 빛이 보여요. 그쪽으로 걸어가요. 결국 많은 음식이 놓여있는 중앙 부엌 중 한 곳에 도달하게 돼요. 냉장고 수십 개와 디저트 전용 주방 하나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여러분은 한 접시에 수백만 원 하는 가장 이국적이고 최고급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은 그 다음 며칠 동안 맛있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골프를 치고 무도장에서 파티를 하며 보내요. 사흘 뒤 유람선의 가장 재밌는 것들을 최대로 마음껏 즐겼어요. 태양을 쬐는 동안 멀리에 섬이 보여요. 쌍안경을 들고 배가 향하고 있는 부두를 주목해요. 재빨리 관제센터로 가서 지도를 봐요. 도착까지 30분이 걸리는데 여러분은 유람선을 주차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결국 배를 멈추기 위해 다짐을 해요. 그런 다음 섬까지 노저 가기 위해 구명보트를 이용해요. 약간의 준비물과 음식을 모으고 노를 저어요. 섬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려서 해안으로 노를 저어요. 도시로 들어가지만 그곳은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통근하는 동안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버려두고 갔어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경찰서로 향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몇 달 후 여러분은 섬 전체를 탐험했고 유람선에서 많은 식량을 구했어요. 5년 후 여러분은 섬을 완전히 장악했고 유람선을 제대로 운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유람선의 그날 이후로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모두가 사라져 증발한 것 같아요. 10년 후 여러분은 라디오 타워에 앉아 있어요. 수염이 많이 자랐고 섬 곳곳에 농작물 밭이